안녕하세요 여러분, 오랜만입니다. 귤맨입니다. 아주 최근에 한국은행에서 경제금융 교육자료를 냈습니다. 지금 오늘은 이 경제금융 교육자료가 굉장히 유용한 자료였기 때문에 제가 우리 귤맨 시청자분들한테 소개를 시켜드리려고 합니다. 이 내용이 우리 주식투자 분위기 반전 시점과 우리 더 나아가서 부동산 투자 분위기 반전 시점을 찾는데도 확실히 분명한 도움이 될 수 있을 것 같아서 오늘 이렇게 영상을 촬영하고 있습니다. 한국은행이 분석한 자료이기 때문에 어려운 것 아니냐고 생각하실 수도 있는데 제가 오늘 아주 쉽게 풀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전반적인 경제 지식에도 도움이 될 내용들로 가득 차 있습니다. 우선 첫 번째, 최근 통화정책 결정 내용 및 배경입니다. 이거는 여러분들 모두가 아시는 내용이기 때문에 빠르게 넘어갈게요. 2021년 8월 이후 우리나라는 총 8차례 2.5포인트를 인상한 바 있습니다. 빠르게 상승을 시켰죠. 자, 그래프로 보시면 이렇게 급상승하고 있는 모습이 보여집니다. 자, 그리고 한미 정책금리 역전의 영향. 자, 제목만 봤을 때는 굉장히 무시무시해 보입니다. 한국과 미국 정책금리가 역전 현상이 일어났다. 최근에 미국 같은 경우에는 초저금리를 유지하고 있다가 우리나라보다 갑자기 더 많은 금리 인상을 해버렸습니다. 그래서 최근에 한미 간 정책금리가 역전되고 있다. 그 격차도 확대되고 있다. 그러한 내용입니다. 하지만 지금 우리 한국은행에서는 한미 정책금리 역전 기간을 어떻게 보고 있느냐? 과거 상황을 참고했을 때 이제 한국, 미국 정책금리 역전 현상이 외화자금 유출입의 주요 결정 요인은 아니었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실제로 과거에 이보다도 더 역전 기간 폭이 넓었을 때도 불구하고 증권 투자 자금은 더 규모가 늘었을 때가 있었기 때문에 그렇게 보고 있는 것 같습니다. 뿐만 아니라 지금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는 지금 대외 지급 능력이 과거 위기 시에 비해 매우 견조한 상황이기 때문에 또 딱히 그렇게 우려를 하고 있지 않는 것 같습니다. 우리는 여기에 주목하면 될 것 같습니다. 지금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는 신용등급에 비해 지금 국내 금리, 국채 수익률 등이 지금 아직까지는 양호한 수준이다. 따라서 장기 투자 성향을 보유한 외국인 투자자들에게는 여전히 우리나라 K주식, K증권이 지금 매력적인 투자처이다. 한국은행은 이렇게 보고 있고요. 국내 주식 시장이 외국에 비해 상대적으로 또 크게 조정을 받았다고 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우리나라의 대외 지급 능력이 과거 위기 시에 비해 매우 견조한 상황으로 보고 있다는데 이 이유로는 우리가 과거처럼 다른 나라의 빚이 더 이상 빚이 물론 있긴 있습니다. 하지만 오늘날에는 우리나라가 외국이 반대로 우리나라에게 빚을 지고 있는 이제 대외 채권이 더 많은 상황입니다. 대외 채무는 이 회색깔 그래프입니다. 대외 채무도 물론 있긴 있지만 대외 채권이 더 많이 있는 상황으로 우리는 예전보다는 매우 견조한 상황이다. 경쟁 능력이. 그렇기 때문에 지금 한미 간 정책금리 역전 현상에는 크게 우려를 하고 있지 않다라는 그런 내용으로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다음은 한국 및 주요국 주택시장 동향입니다. 우리 글로벌 주택시장 동향인데 보시면은 우리 한국뿐만 아니라 미국, 영국, 캐나다 모두가 코로나 기간 이후부터는 주택, 부동산 가격이 급상승한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우리나라뿐만 아니죠. 미국, 영국, 캐나다. 자, 정책 기조가 다들 비슷했기 때문에 돈이 많이 풀리면서 투자 자산이 많이 상승하는 모습을 보여줬습니다. 하지만 자, 끝에 그래프를 보시면 다시 또 하락을 하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끝에 그래프를 보시면 또 부동산 가격이 또 많이 하락을 하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주택 가격의 고점이 왔다라는 인식이 빠르게 확산되고 있는 모습입니다. 자, 다음 페이지. 이거는 주요국의 주택 가격 수준을 평가하는 자료입니다. 블룸버그에서 봤던 건데 OECD 국가들의 주택가격 버블 가능성을 평가한 자료입니다. 우리나라의 경우에 지금 실거래가 기준으로 OECD 국가들 중에 두 번째로 지금 최하위 중에 두 번째 수준에 있습니다. 그만큼 지금 OECD 국가들 중에서는 주택가격 버블 가능성이 높다고 보고 있는 거고요. 부동산원 이 지수에서도 지금 우리나라가 실거래가 기준으로 해서 지금 거의 뒤쪽 부분에 위치하고 있습니다. OECD에서 저희가 높은 수준의 버블 가능성을 가지고 있다고 보는 자료입니다. 참고하시면 되겠고요. 다음, 이제 이건 주택가격의 수준을 평가하기 위해서 주로 많이 쓰이는 건데 PRR하고 PIR입니다. 이게 프라이스 렌트 레이셔, 오른쪽이 프라이스 인컴 레이셔입니다. 왼쪽에 프라이스 렌트 레이셔라는 건 주택이라는 게 우리가
주택을 가지고 있으면 내가 주택을 사서 내 집에 살고 있으면 그만큼 월세를 안 내도 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미래에 낼 월세를 이자까지 고려해가지고 한 번에 쭉 당겼을 때 그게 주택 가격하고 똑같으면 이게 주택 가격이 적절하다. 이렇게 보는 이론입니다. 이런 이론에 따라서 평가를 해보니까 지금 우리 한국 서울이 다른 나라 주요 대도시들에 비해서 주택 가격이 굉장히 높다. 다른 나라 주요국 대도시들은 평균 40 이렇게 위치하고 있는데 우리나라 서울만 이렇게 삐쭉 솟아 있죠. 그만큼 우리나라는 지금 많이 거품이 끼어 있다 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고요. 그리고 오른쪽은 프라이스 인컴 레이셔입니다. 그러니까 결국 집을 산다는 건 내가 돈이 사람들이 자기가 가진 돈으로 사든지 대출을 받든지 하여튼 그걸 대출 받으려면 자기 소득이 있어야 되니까 과연 벌어들인 소득에 비해서 주택 가격 비율이 어떻게 되느냐. 근데 서울 같은 경우는 역시나 다른 주요 도시들에 비해서 월등히 높습니다. 자기 소득에 비해서 30배가 필요하다. 다른 대도시들은 20배 정도만 필요하면 되는데 우리나라는 서울 30배, 그리고 2021년도 대비 2022년도는 더 오르고 있다. 그마저도 조금 더 오르고 있기 때문에 다른 나라에 비해서 서울이 임대료 그리고 소득 대비가 이제 집값이 굉장히 높은 수준이다 라는 걸 알 수 있는 자료가 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금리와 우리 주택과의 관계를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결국은 저희가 금리를 올리면 대출 이자가 늘어난다든지 하는 등등등의 영향으로 주택 가격은 떨어지는 모습을 보이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우리 한국은행 조사국 모형에 따르면 기준금리 1%를 상승했을 때 주택 가격이 금년 말 0.4%에서 1.9%, 내년 말에는 최대 5.7% 하락 요인까지 작용할 수 있다는 내용입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은 물론 주택 가격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은 여러 가지가 있지만 그런 다른 요인들은 이제 영향을 끼치지 않는다라고 가정하에 이제 그렇다는 건데요. 결국 금리 인상이 주택 가격 하락 요인으로 작용할 수 있다는 건데 지금 1% 상승이 내년 말에는 최대 5.7% 하락 요인까지 작용할 수 있다는 말이니까 지금 우리나라 금리가 지금 2.5% 상승이 했죠. 그렇기 때문에 2.5 곱하기 지금 최대 내년 말에는 5.7%까지 상승할 수 있으니까 5.7을 곱해버리면 이게 못해도 15%는 그냥 넘어가죠. 우리나라 주택 가격이 내년 말에는 15%까지 하락할 수 있다. 못해도 15%까지 하락할 수 있다. 그런 내용입니다, 여러분. 거기에다가 지금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 가계부채 수준이 굉장히 높습니다. 또 한국은 외국에 비해서 대출 변동금리 비중이 굉장히 높습니다. 변동금리가 한 7, 80% 되는 것 같은데 이게 금리가 높아지면 이제 대출 내서 집 산 사람들이 대출금 이자 부담이 높아지니까 이제 집을 던지는 경우도 많이 발생합니다. 집을 던지는 경우도 발생하는데 이런 요인들이 결국 이제 주택 가격 하락에 미치는 영향 중에 또 다른 추가적인 요인으로 돼서 이제 하락폭은 더 커질 수도 있다. 이런 설명입니다, 여러분. 마지막은 주택시장 침체 가능성을 평가한 자료입니다. 우리나라 주택시장 침체 확률인데 이거는 우리나라 IMF 그리고 글로벌 금융위기 당시의 모형을 가지고 계산을 한 거예요. 주택시장 우리 침체 확률, 버스트 확률입니다. 자, 버스트 확률 즉 우리나라 이제 주택시장 버블 붕괴 확률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버블 붕괴 확률이 2020년도 이렇게 쭉 상승을 하고 있긴 있습니다. 올라가고 있으니까 물론 나쁜 거긴 한데 이것도 참 과거랑 비교해 볼 때 우리 글로벌 외환 위기 때 더 높았죠. 그리고 IMF 때는 훨씬 더 높았습니다. 자, 그때만큼은 지금 우리 주택시장 침착률이 낮기는 낮지만 이제 글로벌 외환 위기 이후에 10년 동안 중에서는 지금 높은 단계에는 와 있다. 10년 동안 중에서는 이제 높은 버블 붕괴 확률이 있다 라고 보시면 되는 자료입니다. 그리고 오른쪽에 국가별 HAR 이거 같은 경우에도 이제 마이너스로 내려갈수록 주택 가격 이제 하락할 가능성이 있다라고 보면 되는데 이것도 결국 우리가 OECD 국가들 중에서 이제 세 번째로 주택 가격 하락 가능성이 있다라고 볼 수 있는 자료가 되겠습니다.